안녕하십니까. 육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씨가 상당히 대법원장을 향해서 공격하고 나가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4년 전에 제 책을 하나 썼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수설전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책 내용 안에는요, 추미애에 대한 아티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가 인용한 헨리 조지, 이런 이름으로 제가 아티클 하나 여기 썼습니다. 그걸 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을 이제 추미애 씨가 인용하면서 한국도 토지 공유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길래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하여 글을 썼던 것이 바로 4년 전에 썼던 요 추미애가 인용한 헨리 조지 요 글입니다. 헨리 조지는요, 1897년 미국에서 살다가 58세에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제 그 뉴욕 시장 나와서 선거운동 하다가 과로로 이제 쓰러져 가지고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됐는데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이분의 주장은요, 이 빈곤의 원인이 토지 사유에 있다 이것입니다. 토지 사유에 있다. 그리고 불공평의 원인도 이 토지 사유에 있다. 토지를 개인이 가짐으로써 이게 이제 불공평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론분인으로도 작가로도 활동하고 언론인으로도 활동하다 이렇게 떠났는데, 이 토지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마르크스주의하고는 좀 주장이 다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걸 공유화하고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데 비하여 이 헨리 조지는요, 개인 재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개인 재산을 인정하되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을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서 공공 목적에 사용하자, 이게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 빌딩을 지었다. 그러면은 그 땅 위에 서 있는 빌딩으로 인해서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임대 수입이 월세가 많이 들어오게 하면 그걸 세금으로 거둬다가 이걸 공공의 목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개인 재산을 인정하되 이 토지의 임대료 같은 것, 이것을 갖다가 다 이제 세금으로 거둬다가 그 돈으로 공공 목적에 쓰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면 어떤 좀 호소력을 가진 점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처럼 모든 걸 공유해버리고 개인재산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개인재산 인정하되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다가 공평하게 나눠서 사회 공익을 위해서 쓰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글을 한번 좀 읽어보면요, 제목이 추미애가 인용한 헨리 조지. 추미애가 토지 공유제를 주장하면서 헨리 조지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 헨리 조지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이다. 그는 인구 증가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여 소유주가 노력 없이 부를 누리는 것에 차간 토지 소유자는 그 특권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1879년에 발간한 진보와 빈곤은 300만 부나 팔렸고 그 후에도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 그는 이 책에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창출되는 부의 대부분이 토지 소유자와 독점 사업가에게 돌아가고 바로 이 불로소득의 집중이 가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는 토지세를 주창하는데 정부가 토지의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여 지주들의 불로소득을 차단시키고자 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요, 추미애가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사상으로 이제 나라를 끌고 가고 싶으면서 바로 마르크스주의를 얘기하면 거부감 생기니까 그 초입 단계에 좀 온건한 이 헨리 조지를 이용해 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토지를 어떻게 국가가 다 관리하는 쪽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음모가 보이길래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마르크스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모두 공유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헨리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여 그중 토지를 공유 상태에 근접시키는 지대 조세제를 주창했다. 그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도 부인하지 않았다. 동시대인인 두 사람은 이 부분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마르크스하고 헨리 조지는 또 동시대인데 뭐 이제 토지 문제에 대하여 견해는 다른데 뭐 공익을 위해서 다 쓰자는 그 같은 맥락도 있긴 있는데 이 마르크스주의는 완전히 전체주의고요.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데 비하여 헨리 조지는 그렇진 않고 이제 토지와 자본을 구분해 가지고 거기서 창출되는 이익을 국가 공유를 위해서 이제 쓰자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는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도 부인하지 않았다. 헨리는 교황 레오 13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이 조지 헨리가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 인간이 가난이라는 저주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주신 토지의 배타적 소유권을 설정, 이를 극소수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이런 토지 문제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있습니다. 헨리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즉 렌트를 이것은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거기서 이 임대료나 어떤 그 부가가 이제 그 뭐 이제 거기 이익이 발생하면요, 이것을 이제 공익을 위해서 그 돈을 쓰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제 진보와 빈곤에서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오늘날 환경보호론자들은 토지를 인류의 공공재산으로 보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이용 환경세를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조지주의를 지공주의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 중에 이 조지 헨리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이 토지는 공공의 것이니까 공공의 재산으로 보는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을 이용해서 환경세를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지주의를 지공주의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헨리의 그 이제 사상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 헨리 조지가 이제 가졌던 개념을 살짝 변동시켜 가지고 이것을 이제 일종의 환경세도 만들고 이제 소위 지공주의, 지공이라는 땅 지자에 같을 공자예요. 땅을 공유한다라는 주의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시민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주의를 조지 헨리주의를 지공주의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시민단체가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을 이용하여 시민운동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옹호자로 알려진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헨리 조지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제 그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작품에서
이 헨리 조지의 실명을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897년 그는 뉴욕시장에 출마하여 선거일을 나흘 앞두고 뇌졸중으로 숨을 거둔다. 기독교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마르크스와 몇 가지 점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산 이념의 소유자로 봐야 할 것이며 토지 공유에 집착하였다. 그러니까 뭐 조금 온건한 표현으로 뭐 토지에서 나오는 이제 가치를 이제 그 국가에서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좋은데 쓰자 이런 것이지만은 기본적인 출발은 토지 공유라는 데서 마르크스와 그 점에서는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제 토지를 공유하는 한 전체주의 독재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게 제 말입니다. 이 토지를 공유해 버리면 이건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개인의 사적 자유는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산주의 실천 과정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온건한 표현 도입하면서도 내심은 이게 다 종북이나 주사파나 공산주의 쪽으로 자꾸 이 나라를 끌고 가려는 일종의 그 발단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제가 읽으면요. 성경엔 토지 공유가 없다. 성경엔 토지 공유가 없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질서를 자연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 부지런히 일하는 청지기의 삶을 원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서 재산을 공유했던 경우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물질을 들여 하나님 사업, 즉 복음 전파와 구제를 위해 쓰려 했던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말하자면 이제 사회운동가들이요, 뭐 성경에 공산주의가 있다고 떠들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재산을 교회 갖다가 바쳤던 거 이걸 들먹이는데 그걸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공산주의예요? 자기 재산을 은혜 받아가지고 팔아서 하나님 사업에 써달라고 교회에다가 헌금한 건데 그게 무슨 저 공산주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저 소위 좌파 사회운동가들이 그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엉터리들이 많아요.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언제 뭐 국가가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나눠줬나요?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땅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을 들먹이면서 공산주의 모델이 성경에 있다는 등 하는 건 교회 신앙을 흔들고 좌파 공작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성경엔 공산주의나 토지 공유제 모델이 없다.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 이제 뺏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유재산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고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 관리를 맡긴 것이고 여기 만일 이게 모든 땅을 공유로 해버리면요, 개인의 자유라든지 민주적인 절차는 없어집니다. 독재예요. 공산주의가 그래가지고 망했다가 지금 또 발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뺏어서 만들려면 그 강제 동원돼야 되고요. 그걸 또 이제 불만을 다 없애려면 사람들 죽여야 되고 다 그런데 그렇고 이제 또 관리하는데도 다 그 소수의 그 관리자들이 배 터지게 살고 대부분이 다 굶주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다 그렇고 공산주의 다 그래가지고 망했는데 덜 망한 것들이 지금 또 까불고 난리되고 말이죠. 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원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경제제도는 많이 이제 바뀌어서 자본주의적 체제를 이제 도입해 놓고 정치만 공산주의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공산주의라는 건 망상이에요. 망상. 인간은 자기 생존 욕구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이제 표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원 본성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무리로 해가지고 다 재산 뺏어가지고 같이 하겠다. 망상이죠. 그러면 사회가 정체되게 마련이죠. 자기 거 없으면 인간을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것 때문에 움직이고 그걸 확장시키고 하려고는 이런 거 동기가 제공되는 것인데 다 뺏어가지고 같이 먹고 산다. 그런 배급이나 주고 타 먹고 살고 말이야. 가만히 있는데 무슨 발전이 있어요. 자기 것이 있어야 그 토대 위에 더 확장하려고 하고 돈도 더 벌려고 하고 새로운 발견도 하고 발명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다 융성해지고 공산주의 사회는 다 핍절해지고 독재로 미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자본주의라고 완전한 건 아니죠. 그 탐욕에 이제 그 사슬에 엮여서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게 통제해가지고 사람을 길들이겠다고 하는 공산주의 이념은 절대 인간 본성에 맞지 않고 실현하면 다 깨져요. 러시아도 뭐 여기 지금 완전한 공산주의입니까? 북한이 공산주의 비슷하게 하니까 저 사람들 굶주리고 다 있잖아요. 굶주리고 김정은의 일가족이나 그 특수층이나 좀 배 터지게 먹고 살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 눈이 평양에서 비춰지는 건요 소수예요. 평양에 그 특권층들에게 이제 부과된 그거 가지고 스크린에 비춰주니까 그게 무슨 제대로 사는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지방으로 가보고 어려운 사람들 가보세요. 굶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군인이 식량이 없어서 민가를 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통제사회니까 일체 그런 걸 갖다 공개 안 하고 자기들 뭐 괜찮은 것만 띄워주니까 그거 보고 업관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한국의 이 종북주의자들 말이죠. 정신 빠졌어요. 사이비 종교에 이제 세뇌당한 겁니다. 그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추미애가 헨리 조지를 인용하여 중국식 토지 공유제를 도입하고 싶은 의도를 표명한 것은 일종의 공산종북 이념에서 나온 발설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경계하다. 추미애 부류는 주사파 운동권 영향하에 있는 세력이며 주사파의 멘탈리티는 김일성 신교인 주체교 이데올로기인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운동권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 이제 70년대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좀 늦게 학교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70년대 그 운동권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저도 거기에 일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파로 완전히 고쳐져 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땐 저는요 마르크스 공산주의자거나 뭐 종북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도 내버렸으면 저도 혹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죠. 저는 굉장히 소위 그 함석헌 선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독재 투쟁, 박정희 독재 반대 이거 하느라고 소위 민주화 그걸 캐치프레이즈 하다가 학교에서 제적 2번 당하고 또 가택연금 한 학기 동안 당하고 해가지고 소위 그 민주화 유공자라는 것을 그 참 명예롭지 못한 타이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0년대에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철저히 이 자유주의 신학과 나쁜 이 사회주의적 이념, 공산주의적 이념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제 이것의 잘못됨을 이제 뼈저리게도 통감하고요. 저도 김문수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다가 이제 저 나름대로 뭐 청년기에 누구나 다 뭐 민주, 뭐 자유, 뭐 독재 타도 다 그런 거 한때 하죠. 그러면서 약간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게 돼 좀 평등을 좀 소유하고 싶은 거, 소수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좀 이렇게 분배에 좀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정도까지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뭐 그 청년기니까 조금 과한 이제 표현들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신학의 과정을 마치고 영적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완전하게 이제 뭐 완전히 인간에게 완전히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와서 이제 나름대로 뭐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 읽으면요. 마르크스보다는 비교적 온전해 보이는 헨리 조지를 끌어들여 여론 공작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희석시키기 위한 장난이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이걸 끌어들이는 것은 공산주의란 말이 우리에게 이제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에게 그 혐오감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헨리 조지를 인용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온건한 표현으로 토지 공유제를 이제 뭐 중국식 모델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제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조제를 인용하는 건 곧바로 마르크스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이는 고려 연방제로 가려는 수작의 다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책을 이 페이지를 마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운동권을 70년대 경험하면서 저는 80년도에 졸업하면서 지방으로 가서 이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70년도에 한참 최루탄 터지고 뭐 데모하고 박정희 물러가라고 할 때 그 와중에 저도 한복판에서 그냥 그렇게 좀 뭣도 모르고 철없는 애가 좀 나대고 다닌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다 그 제야 인사라고 해가지고 함석권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 문익환 목사님, 뭐 운동하는 할 것 없이 제야 인사들 이제 그분들이 김수환, 추기경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한 어떤 그 제야의 파워를 형성하고 박정희하고 맞서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민주화와 독재 반대를 추구하고 외치고 스타들이 되고 이제 명망가가 되셨는데 단 그 민주화라는 운동을 간판으로 하고 그 배후에 들어와서 거점을 확보하고 그 민주화 운동을 공산사회주의 주체교로 이제 변질시켜 나가는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끌고 가는 내적 작업에 신경을 전혀 안 쓴 거예요. 뭐 여력도 없었겠지만은 야 너희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은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안 돼, 공산주의는 안 돼, 종북은 안 돼, 북한은 나쁜 사회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 당시 뭐 그 금병사들 널 쫓아다니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생생하죠. 그분들은 소위 그 당시 운동권에서 명망가라고 했습니다. 명망가. 그러니까 명망가를 간판으로 세워놓고요. 밑에서 이제 그 공작을 다 한 겁니다. 북한에서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공작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운동권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NL 주사파죠. PD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자죠. 이제 이들이 대학을 장악하게 됩니다. 대학에 이제 운동권을 이제 정착시켜 가지고 대학을 장악해서 뭐 전대협인이 참 불쌍한 조직들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대학을 장악하고 그 대학에서 이제 다 지하에서 주체 사상을 교육받는 겁니다. 받고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제 식민지이고 일본의 이제 뭐 친일파 어쩌고 하면서 계속 북한 좋다고 하고 이제 지하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김일성에게 뭐 충성 맹세하고 그따위 공작이 그 당시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런 거 들어와가지고 임수경이 같은 인간조 북에 가서 떠들고 한 게 다 그 당시 그렇게 됐는데 그 민주화를 투쟁한답시는 그 이제 명망가들 말 김수환, 추기경, 함석헌, 문익환 목사, 뭐 이제 김동길 교수, 다 장준하 선생 전부 이제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때에 확실하게 이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그 밑에
기어들어 와서 이 한국 사회를 다 적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 종북운동, 이 공산주의 운동, 이걸 왜 간파 못했냔 말이야. 느껴도 말을 안 했는지 여하간에 저는 한마디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거기에 대하여 경계심을 말씀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준하 선생님도 등산에서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사람들은 막 그걸 이제 박정희가 죽였다고 하면 난리를 치고 그 후에도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몇 번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막 이제 검사해봐도 타살한 적이 없거든요. 그 당시 그 장준하 선생님의 그 이제 타살을 이제 말하는 근거로 중앙정보부원이 따라다녔다, 그 등산에 같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근거로 그렇게 운동권 민주화운사들이 막 주장하고 이제 난리쳤는데, 이제 거기에 그 당시는요, 이 조금 사회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그 단체나 어떤 그 인사들이 모인 곳에는요, 꼭 중앙정보부원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디나. 심지어는 지나가는 학생들도 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가방 열어보고 다 그럴 때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 그 이제 장준하 선생에게 같이 일행 중에 이제 그 중앙정보위원이 같이 있었다는 걸 가지고 타살을 주장하는 건 안 됩니다. 어쩌다 이제 추미애 얘기하고 헨리 조지 얘기하면서 이제 운동권 얘기 나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장준하 선생이 타살이 아닌 그 증거 중에 저희 주관적 기억입니다만은 함석헌 옹의 반응이었습니다. 함석헌 옹은 그 당시 동양의 깐디라고 할 만큼 유명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되게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함 선생님을 아주 추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하는 한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대단히 슬퍼하고 이렇게 립서비스 몇 마디는 애통해하셨지만은 노골적으로 이게 타살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없는 데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그 당시에 장준하 선생님이 타살 흔적이 함석헌 선생님하고 장준하 선생님 한 가족이라고 할 만큼 아주 끈끈한 사이입니다. 그냥 장준하 선생님이 함석헌 선생님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장준하라는 이름을 모를 겁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사상계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그 참 언론을 크게 이제 고양시킨 그런 분이고 이제 투사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그 당시 반응은요, 그냥 애통해하는 정도이지, 야 이거 분명히 박정희가 죽였다, 이거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싸우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일 함 선생님이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장준하 선생님이 타살의 어떤 흔적이 보였다면요,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함 선생님이. 함석헌 선생님 그 당시 박정희도 함부로 못하는 분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었을 텐데, 애통해하고 문학적인 표현은 하시지만 이게 타살이다, 규명해라, 싸우자, 이러지 않았어요. 만일 타살의 흔적이 10분의 1이라도 보였다면 함 선생님이 절대 그냥 계실 수가 없고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그제 장준하 선생님의 사망을 소위 그 반체제 운동으로 사용하려고 계속 이제 타살설을 주장하니까 김대중 정부 때랑 다시 이제 그 시신을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검사해봐도 타살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 당시에 이제 어린 학생으로 거기 가서 이제 명사를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그런 면면들을 봤고, 기원재 선생이라든지 신상초 선생, 여러 명사들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함석헌 선생님은
뭐 좀 우리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 점에서 그런 점은 좀 합당치 않습니다만은 지적인 면에서는 그 무시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경거망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부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나대는 분도 아니에요. 지적인 역량은 상당한 분입니다. 물론 그 제가 뭐 그래도 썼습니다만 함석헌 선생님에게서 서양 철학의 흐름을 파악하셨다는 흔적을 나는 발견할 수 없어서 좀 아쉽다 하고 저는 좀 글을 쓴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만 빼고는요 대단한 지성이세요. 대단한 지성이세요. 뭐 제가 주제넘게 그 대가를 함부로 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어릴 때 그 함석헌 선생님의 집에 들락날락하고 뭐 아무도 없는 사람 손님들 오기 전에 일찍 독점해서 인터뷰한다고 아침 안 먹고 막 뛰어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효로 함 선생님 댁 앞에는요 앞 건물에는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중앙정보부에서 설치해 놓은 카메라가 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출입하는 거 다 이제 찍어내고요. 이제 제가 어쩌다가 이 추미애가 공산주의적 발상에서 토지 공유제를 하자고 헨리 조지를 인용했던 것이 4년 전에 있었던 것을 제가 그 당시에 글을 썼던 것을 지금 읽어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창준하 선생님 얘기, 함석헌 선생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거긴 그 명사들을 직접 접촉해서 경험했던 학생들도 많지는 않아요. 저는 유별났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특별한 분, 영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꼭 쫓아가서 질문하고 배우고 막 그러던 게 있어가지고 뭐 이 세미나라는 세미나 지금은 세미나지만 옛날 강연회 그 유명한 사람들 만병욱 선생님 뭐 할 것 없이 김영석 선생님 할 것 없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하던 그런 액션이 이렇게 명사님들을 가까이서 보았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요 그런 면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던 명사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추미애 여사 개인을 제가 우리가 하기보다도요 지금 대법원장도 없애고 다 이제 뭐 이게 다 혁명, 공산주의 혁명 작업입니다. 단순한 무슨 정치보복이라고 여기시면 안 되고 이 남한을 적화시키는 일종의 이제 혁명입니다. 혁명. 남조선 혁명 과업을 수행하느라고 지금 각기를 다 이제 한 겁니다. 정권 바뀌니까 무슨 뭐 저 정적들 좀 건드려서 좀 힘 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 시대만 보면 몰라. 운동권을 경험해보고 그 운동권에서 이제 그 대학 학생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민주화 운동했다가 거기에 다 침투해온 이제 좌빨들의 그 이데올로기에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종북주의자들로 변해가지고 말이죠. 지하에서 김일성 숭배하고 하던 그 시대를 그걸 겪어보자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좌편향되고 종북으로 딱 훈련된 이 인간들이 지금 나이 먹고 대한민국을 다 장악한 겁니다. 뭐 사법계, 언론계, 뭐 국회 할 것도 없이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를 위하여 선두 주창자로 저 추미애가 우리가 땅 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산주의 하자 말 못하니까 전 단계로 조금 온건한 헨리 조지를 이제 들어서 토지 공유제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그 운동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인간 또 이게 작업하고 있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글에 이걸 남겼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정권 바뀌어서 정적들을 좀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남조선 혁명의 과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아니 사법, 입법, 뭐 행정, 언론, 노동, 지자체 장악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그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 깨어나야 됩니다. 손현보 목사님 지금 옥에 가 계신 것을요.
기화로 해서 우리가 다 이제 점차 이 나라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준비하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한국교회 교단 대표들 그리고 교회 연합회 뭐 한기총이니 뭐 한청년이니 뭐 합니까? 다 연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키기 운동에 이제 나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추미애 개인을 뭐 미워해서라기보다도요. 그가 외쳤던 그 말이 단순한 무슨 이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위한 작업의 한 단계로서 이게 나왔다는 것을 제가 4년 전에 이제 했었던 것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제 마귀 사상이 나라를 장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을 향해 가면서도요,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악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이제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우리가 다 기도의 힘을 모으고 선한 싸움에 이제 동참해서 나라를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명이 큽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제 깊이 결단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